이번 대선이 열리게 되면 시대 정신은 싸움의 종식이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싸움 기술자예요. 전문이죠.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되기는 저는 어렵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 의원 그 지금 4파전 조기 대선 열린다 보거든요. 예. 물밑에서는 예. 막 전환길 강사 앞에서는 뭐 조기 대선 얘기하면 후레 자식이야 이렇게 하지만 예. 밑에서 다 캠프 만들고 있어요. 뭐 김문수, 오세훈, 예. 뭐 한동훈. 그렇죠.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복귀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고향은 춘천이에요. 음. 베이스는 이제 강남 좌파. 예. 근데 이분이 그 사직구장 얘기 기억나시죠? 예. 제가 뭐 사직에서 봤습니까? 하면서 소송하셨어요 그때. 예. 근데 보통 부산에서 어떠세요? 사직에서 야구 봤다 하면 그 구장이 아니라. 근데 한동훈 대표는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은 싸움의 종식입니다. 싸움의 종식. 예. 음. 싸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아.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개헌이다. 이번 그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을 개헌 또는 7공화국의 출범 또는 대통령제를 이제 뭐 이원 집정부 맞아요. 뭐 재앙적 대통령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행 헌법 체제와 지금 현재 법 제도라는 것이 싸움을 아니할 수 없는 싸움이 강요된 헌법 체제 권력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싸움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싸움을 끝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것은 정치의 본질입니다. 정치는 싸움이거든요. 쟁이죠, 쟁. 논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본질은 싸움이라고 했을 때 그 싸움은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고 또는 나라를 위해서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산적인 싸움, 성과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싸움이거든요. 상향 경쟁의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본질은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싸움의 종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싸움을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치의 본질인 싸움을 끝내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날 셀 줄 모르고 이 날 세는 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은 정치의 본질로서 싸움이 아니고 절멸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상대를 죽이려고. 절멸적인 싸움. 그러니까 이 절멸적인 싸움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당장 인구 소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 소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부산은 인구 심리적 지지선인 인구 350만이 깨졌어요. 작년 10월 달에 330만이 깨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이러할진데 여타 중소도시는 말해서 뭐합니까? 뭐 군단위 면단위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인구 소멸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 갖가지 숱하게 많은 불평등의 문제, 우리 일자리의 문제, 미래 세대의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큰 틀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고 집권 여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고 또 뒤집어 엎어 버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쏟아부은 우리 공동체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흘려보낸 시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되돌이킬 수 없는 대세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을 제대로 하려면 해결을 하려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려면 절멸적인 싸움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열리게 되면
시대 정신은 싸움의 종식이다. 근데 네. 한동훈 대표는 음. 싸움 기술자예요. 전문이죠. 칼잡이.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옛날에 야구 봤다 그러면서 뭐 그거 가지고 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좀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 예, 그 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옷을 어떻게 입냐, 뭐 와이셔츠가 어떠냐, 네. 뭐 목도리를 맸는데 그게 어디 거냐, 뭐 오만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사도 양산되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이제 치중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포장해가지고 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줘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을 끝내겠다라는 진정성을 가지고서 네. 만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일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고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 것이지 포장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미지 만들어진 리더십을 가지고 그거 1년 가겠습니까? 네. 한 6개월 지나면요 포장지 다 뜯겨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종식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 맞지 않다. 끊임없이 포장하고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또 쏟아왔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되기는 저는 어렵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한동훈 지금 김문수 소위 말해서 이제 극우파가 이제 활개를 치면서 김문수 장관 막 치솟고 있잖아요 요새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저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제가 듣기는 이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행 경선 룰로 5대5. 네. 그러니까 당원 50, 국민 50. 맞아요. 현재 경선 규칙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뽑게 되면 김문수 장관이 될 가능성이 100%라고 합니다. 100%요. 내일 하면 김문수예요. 저도 그렇게 취재가 그런데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민이 있는 거죠 거기서. 네. 과연? 김문수로 당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었을 때 그럼 이길 수 있냐? 네. 거의 뭐 1%의 확신도 못 가지죠. 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지금 경선 규칙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함부로 막 바꿀 수가 없고 지금 또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중인데 탄핵도 안 됐는데 그거 하자니 또 배신자 소리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 명태균 게이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홍준표, 네, 오세훈. 거기다가 창원지검에 있던 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어요. 맞아요. 이거 어제. 뭐냐면 검찰이 판을 더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 명태구 사안 가지고 의원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또 이게 이쪽에 박씨 가시니까 김건희 여사 네. 소환한다. 그렇게 보세요? 중앙지검. 당장은 아닐 겁니다. 네, 당장은 아니고 아마 검찰이 이제 검찰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제 이게 갈아타야 됩니까? 생명이 다한 조직 아니냐.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생존할 수 있겠냐 네. 이런 고민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이 이제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걸 뭔가 좀 미끼로 명태균 황금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끼로 해서 어떤 정치권과 어떤 거래를 하지 않을까. 자신의 조직을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네.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뭐 언뜻 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공소유지, 네. 영장 그렇죠. 까지 무소불위. 세상 천지의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권한을 검사 한 명이 행사하는 조직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헌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국민 세금을 쓰는 모든 기관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 원리 위에 서 있는데 네. 그 원리 바깥에 서 있는 조직이 지금 검찰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어떤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좀
또 있지 않을까. 그래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의원님 최근 인터뷰에서 나와서 하나만요. 그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제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음. 살짝 이렇게 이제 언급하셨는데 그, 이 부분은 뭐 민주당의 경선이 좀 풍성하면 좋기도 한데 예. 뭐 어떤 보관이세요? 일단은 그 친한 기자분이 네. 이제 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어디서 아마 듣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뭐 그 수준이고요. 네. 주변에서는 그 두 부류죠. 한 부류는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붉은 밭이 된 부산에서 푸른 한 점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일리 있죠. 네. 그리고 전재수가 정치적 험지에서 험지를 딛고 일어선 정치인인데 뭔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겠냐. 네. 그리고 부산 북구라고 하는 정치적 험지에서 전재수가 어떻든 3번 떨어지긴 했지만 3선이 된 이제 유일한 정치인이 됐는데 그러한 어떤 전재수의 이야기 이걸 북구에 갇혀 있는 부산 북구라고 하는 여기에 갇혀 있는 전재수의 이야기를 대한민국에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일리 있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절반, 나머지 절반은 야 뭐 인지도도 떨어지고 레드팀입니까? 뭐 붉은 밭이 된 부산의 푸른 한 점이라 하더라도 북구에 갇혀 있는 정치인이고 뭐 전재수의 이야기가 북구에서는 회자된다고는 하는데 그 이야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아냐. 그러기 때문에 상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반반이거든요. 반반인데. 둘 다 필요한 의견이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그 하염없이 걷고 또 걷습니다. 아. 근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걷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럼 사람 만나면 이야기 나누죠. 네. 근데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야단치는 분도 있고 또 일거리를 이만큼 주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걷다가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듣고 일거리도 받고 그래가지고 일하고 성과 내고 또 일하고 또 성과 내고 또 만나고 그래서 북구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재수 또는 정치인 전재수가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이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이든 간에 대체적으로 그냥 우리 전재수라고 합니다. 우리 전재수. 네, 우리 전재수. 국회의원 전재수, 정치인 전재수, 민주당의 정치인 전재수, 민주당 국회의원 전재수 이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전재수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재수라고 하는 그 리더십의 실체가 뭐냐? 네.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멱살이 잡혀가지고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져 나가고 명함을 나눠드렸는데 찢어가지고 뭐 내뱉어 버리고 조롱과 멸시와 또는 뭐 항상 선거 끝나면은 격려보다는 위로가 일상화되는 그런 이제 좌절의 경험이 이제 있거든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코스가 비슷하시네요. 거기에 비할 바는 못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을 북구에서만 하지 말고 무대를 대한민국이라는 걸로 좀 옮겨보자. 네. 북구에서만의 이야기가 통했는데 어떻든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뭔가 좀 울림이 있지 않겠냐.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런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어떻든 우리 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이재명 대표가 현재 그 압도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요. 예, 여론조사 하지만 근데 과거에 보면 이재명 대표도 2017년에 출마를 하면서 그 당시에 안희정 경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때 후보 시절에 본인 그 손가락 혁명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대선으로 가는 길이 한 큐에 먹는 거는 윤석열이나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지금 나라 망하기 직전까지 몰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전재수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 네. 요즘 세상에는요 정치뿐만이 아니고
뭐 CBS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모든 분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조그마한 조직의 팀장이든 리더가 다 있잖아요. 네. 뭐 조직이 있으면 리더가 다 있기 마련인데 이분들이 과연 무엇으로 경쟁하는지 한번 가만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잘남으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내가 니보다 더 잘났어. 내가 일 잘한다. 내가 니보다 일 더 잘해. 내가 니보다 아는 게 더 많아. 맞아요. 내가 이거 해봐서 아는데 모르는 일은 가만히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잘남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못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자, 챗 GPT 나와 있죠. 딥시크 나와 있죠. 뭐 하다못해 네이버 검색 치면 다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잘났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잘났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니보다 더 잘났어. 이거로 경쟁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리더십의 형태가 나오냐면 내가 니보다 잘났어. 이거로 경쟁하는 사람은 아니 나보다 못난 사람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대화 안 되죠. 그렇죠. 소통 안 되죠. 난 나보다 잘난 사람이 그럼요. 있으니까. 예, 그럼요. 그 불통이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네요.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였는데 내가 이재명 당신을 딱 보니까 당신은 중범죄자야. 내가 제일 잘난 검사였고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당신은 중범죄자니까 야당 대표라도 중범죄자하고는 대화 못해. 그렇죠. 이래가지고 고집불통의 리더십으로 이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을 이끌어온 거 아닙니까? 맞네요. 거기다가 강력한 대통령제가 결합을 한 거예요. 고집불통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리더십에 강력한 대통령제가 딱 결합을 하니까 나라 망해버린 거예요. 59분 동안 말하고. 계엄해버리는 거예요. 맞네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남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부 잘났어요. 그러네. 그러면 전재수는 뭐냐? 사실은 잘나지도 못했고 잘나셨죠. 서울대 법대도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기왕에 잘난 게 없으니 잘남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잘 듣는 것으로 경쟁을 합니다. 네, 잘 듣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면요 마냥 걷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재수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전재수 저거 싸가지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 저거 인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전재수를 찍지 않고 전재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저 이야기 다 듣거든요. 네. 들을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듣는 것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전재수 막 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뭐 이 정도의 욕은 안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전재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대개의 경우 막 우리 전재수 아는 게 않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고 또 이게 제 몸에 이제 내리 3번 떨어지고 그 하면서 이제 그렇죠. 몸에 체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리더십이 아니고 훈련되고 경험을 통해서 체화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으로 하면 대통령 윤석열보다 한 10배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청의 리더십이군요. 윤석열 혹시 대통령도 만나면 59분 동안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거 진짜 빡센데 오늘 대단하십니다. 59분 59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맞장구 쳐가면서. 대단하십니다.